때 그때가 저는 조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계 추이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투자자 대입장의 김용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전업투자자 한 20몇 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책 실전 매수 매도 기법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 또 매도를 힘들어하니까 매도를 어떻게 제가 이제 공매도를 원래 한국 최초로 실전 공매도 책을 썼기 때문에 네. 매도를 개인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매도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책 한 권 정도 보면은 매수도 잘할 수도 있고 매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대회 입상도 이렇게 수익률 대회 그런 데도 몇 번 입상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공매도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된 다음에요. 예. 그 전반기 때는 뭔가 이렇게 쇼커버 같은 게 막 일어나가지고 예. 막 급상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그것을 네. 속 퀴즈 이제 손절매, 네. 손절이 나온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포로 BM 네. 그런 경우는 원래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 80만 원 했는데 100, 120 가니까 손절 난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헤지펀드라 하지만은 손절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은 펀드에서는 15% 20% 있기 때문에 그냥 손절 그리고 헤지펀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면 한 5억 10억 이렇게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대 물량 청산 물량이 많이 나왔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는 에코포로 BM 또 포스코는 저업에서 때렸기 때문에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좋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쏟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의 고점에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지금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청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수익을 벌었으니까. 네, 이제 에코포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매도 치고 이렇게 오르니까 반대 매매, 청산, 손절. 자 그렇게 놓았고 여기서 약 80만 주, 80만 주 MSCI 지수 편입되면서 펀드에서 산 것을 그대로 전거사 한 5개, 10개 정도로 외국계가 다 1조 몇천억 받아갔습니다. 80만 주.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매도로 쳤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할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고 있죠. 아직도 고평가에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앞으로 뒤에 설명하겠지만 에코포로 BM, 에코포로, 또 LNF, 포스코 홀딩스 다 청산 물량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고량이 판단은 자기들은 지금도 고평가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수익 실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기를 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와. 자기들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여기 올라와도 수익이니까 상은 안 하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기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손절 안 한다. 단 이런 경우는 이런 건 속퀴즈 물량이 놉니다. SKC.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렇게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보니까 이 실적이 적자였지만은 좋아진다. 이런 놈이 자기들이 수익 실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는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판매가 나올 때 그때가 저는 조점이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계 추이를 좀 유심하게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고점에서 그 공매도를 쳐가지고 지금 수익이 상당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개인들이 막 산다고 해서 조금 플러스를 올린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방식 많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숏 스퀴즈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당분간은. 안 나와요? 예. 아니 이렇게 여기서 해서 지금 수익률이 120 여기서 쳤잖아요. 에코포로 같은 경우 125만 원에 여기서 동시에 마지막 날 80만 주를 딱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수익률이 지금 약 뭐 건 한
한 50%? 120만 원 지금 70만 원이니까 그죠? 70만 원이니까 수익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수익 많이 나와 있잖아요. 1조 얼마 쳐가지고 지금 몇천 원이 나 있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와, 또 2차 전지 업종이 자체가 현재 또 성장성이라든지 또 트럼프 당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이걸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뒤집으려면 예. 뭐 실적이나 뭐 호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SKC 봤잖아요. 네. 이 회사도 공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가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흑자로 돌아서고 뭔가 좋으니까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적이 턴되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많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바로 막 쇼키스퀴즈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면 첫날에는 왜 그렇게 오른 거예요? 막 첫날에 막 상한가 같잖아요. 그것은 그냥 개인들이 기대 심리, 단타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신규등록해서 달리고 막 상승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의 원위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타 자금이라는 것은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3, 4일 일주 되면은 싹 빠져나가고 원위치하죠. 그러면 지금도 2차 전지에 좀 희망을 갖고 좀 좋게 이렇게 좀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좀 기다려야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 네, 이제 기다리면은 이제 진짜 뭐 좀 업종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계속 뭐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정상화 된다면은 어차피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신규 매수는 좀 더 지켜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가 조금 적점이고 내년 초부터는 조금 다시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이런 공매도 청산이라든지 그런 게 쇼스퀴즈 비슷한 현상들 그렇죠. 자기들이 계산해보고 실적이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지네. 그럼 당연히 자기들은 주가는 거의 실적으로 수렴한다 보면 됩니다. 네,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또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 갑자기 2,500을 또 초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800 올라오고 요즘 증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같은 경우도 뭐 5월달에 인하, 우리 이제 인상 없고 그리고 이제 상분기 실적이 거의 다 평균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오늘 보니까 휴전 합의 또 이제 또 석유값도 보면 현재 석유값 같은 경우도 거의 70, 80달러에서 이렇게 안정화되고 진짜 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우리나라 같은 미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차트인데 여기가 고점, 여기 거의 고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계속 지금 다 미국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여기 거의 고점에 왔습니다. 그죠? S&P 500도 여기 고점. 니케이는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 자, 대만도 거의 고점. 뚫은 거 단지 이제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약간 이렇게 올라왔고, 자, 상해, 심천, 뭐 이렇게 홍콩, 항생,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래 된 경우고,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게 보면은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독일 이런 나라도 보면은 거의 미국하고 이렇게 키 높이를 맞춰 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현재 자, 이 차트는 우리나라 종합 차트인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이렇게 2,500 찍고 여기서 약간 조정 미국이 상승으로 가니까 이 정도.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600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경제 규모가 거래가 좀 많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재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약간 밀린 경우인데 현재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공매도가 지금 금지됐고 미국 영향을 받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에 계속 하반기까지 12월 달까지 행보 단지 이제 변수는 10억 양도세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현재 10억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완화돼서 뭐 100억, 50억, 30억 이렇게만 되더라도 변수는 없고 약 하반기 때는 저는 좋게 본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양도세 부분을 완화해 준다면은 오히려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정책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그 공매도가 금지돼서 그 하락하는 게 적어지는 거긴 맞나요? 그러니까 좀 그 하락 지지선이 좀 높아지는 거?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딱 분석이 끝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에 사실 돈이 없습니다. 투신이라든지 또 연금에서 국민연금 이런 데서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들이 대행주는 자주우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만약에 고평가돼 있다 생각이 하면은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거죠. 2차전지 누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회사가 실적이 턴된다든지 이러면은 또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도 공매도만 하는 또 펀드만 또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매수를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 펀드에서 이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공매도 치더라도 또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한 또 펀드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의 주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횡보를 보시는 거예요? 조금 점진적인 상승은 안 보세요? 문제는 10억 양도세 이 부분이 좀 엄청 관건이 됩니다. 2021년 통계에 보면은 양도세 낸 사람이 700명 그리고 세금은 치니까 2조 한 3천억.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또 로봇, AI, 어려움 이용 쪽에 5배, 10배 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해당되는 사람이 저는 많다 보거든요. 몇만 명 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또 10억이라 하면은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영향을 좀 많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보는 차트가 작년 12월 달, 12월 달 보면은 이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당일 한 1조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1조가 대주주 물량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장날에 그냥 따라가는 느낌으로 그냥 개인들이 공포심에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올해는 인원이 사람이 더 많고 금액이 좀 많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한 30억, 뭐 50억 이 정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야 이렇게 내리면 이날 사야지. 12월 달 한번 22일인가 이렇게 날짜가 또 유튜브 날짜가 촬영이 잡히는데 그때 만약에 10억으로 된다면 제가 이 시나리오 짜고 어떤 종목 이렇게 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은 또 그때 또 배당락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은 배당을 받을 때가 유리하고 안 받을 때가 유리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해서 개인들 또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이때 보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는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또 주가를 한번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이렇게 이런 게 없는 게 좋죠. 그러면은 제가 바라면 한 50억, 뭐 30억 정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억 양도세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간략히 한 종목당 내가 10억 매수해가 있는데 거기서 3억 이상 수익 날 때. 그러면은 20 몇 프로 수익 양도소득세 안 내고 팔아도. 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파는 게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9억 뭐 이렇게 1억 2억 파는 경우 그리고 다 팔겠네요, 진짜.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장날 따라간다고 나도 팔아버리는 개인들이 무서우니까. 작년에 당일날 1조나 40% 하락하거든요. 올해는 더 심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들은 만약에 10억이 된다면은 그날 그냥 좀 현금을 준비해놨다가 그냥 사모 이렇게 바로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도 12월 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50억, 30억 된다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위로 그냥 행보 위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혹시 2023년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반기 다음 달이나 뭐 2024년 초까지 해서 올해는 진짜 2차 전지 뭐 AI 로봇 이런 게 좀 강세였는데 뭐 생각하시는 그런 주도주나 주도 섹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결국 이제 12월 달, 현재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이제 움직이냐 제가 쭉 매년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뭐가 실적이 턴되는 업종, 섹터 또 관심 이렇게
분야가 12월 달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때 많이 급등했던 또 AI, 전기차, 또 로봇 또 이런 주식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좋게 보는 것은 현재 제일 좋게 보는 것은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좀 좋게 봅니다.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어로미용, 그 다음에 전력주, 변압기주, 그 조선주 정도가 12월 달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년에 좋게 보는 종목들이 12월 달에 이렇게 움직이고 약간 상승으로 가고 또 1월, 2월 또 이렇게 랠리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업종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대표님께서 SK텔레콤 얘기하셨잖아요. 네.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상반기 때 뭐 은행주 사실은 안정적으로 프로 개인들은 수익률은 작아도 뭐 5%, 10%, 15%라도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주식을 하는 게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급등하고 따라다니면은 내 계좌가 일단은 손실 나고 딱 보면은 30%, 50% 손실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은 이순신처럼 하자. 24전 24승 했는데 딱 보고 내가 좀 불리하다. 성산이 없다 하면 안 하는 거죠. 전쟁을 안 하는 거죠.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매수했을 때 최대한 그런 방어선이 있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을 많이 해주고 현재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